자, 그럼 오늘 이어서 상위 테마들 함께 이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방어, 음식료와 제약, 볼 텐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때마다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는 쪽이 경기 방어주입니다. 특히나 음식료 쪽이 가장 좀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인데 오늘은 제약까지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합사료랑 육개입니다. 사실 어제 이건 장 초반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그래서 어제도 좀 반응이 있었고 개장하고 나선 좀 뒤로 좀 밀려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다시 개장하고 상위 테마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사실 이쪽에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일정이 있어서 좀 휴가를 해놨고요. 현재 시간으로 12일 내일입니다. 사우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종전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3일 내로 종전 상황이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지난번에 노딜로 끝난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끝나게 될지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오르는 테마가 많지는 않아서 어느 쪽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아까 이제 경기 방어주적 성격의 음식료 쪽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방어주적 성격도 있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워낙에 상승폭이 많았던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이번에 이제 1월, 2월 들어서 상승폭이 더 강한 쪽이 농심이었거든요. 이제 음식료 가격을 올리면서 인상을 하면서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 가까이 육박을 하지만 농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40%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늘렸고 그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국내가 35% 이제 중국이 한 4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오리온은 오히려 중국향 매출 비중이 더 큰 회사가 된 거죠. 말하자면. 오리온은 그것도 있잖아요. 리가캠. 그렇죠. 리게펀베이어에 대해서 지분법 이슈도 있고 최근에는 알테오전과의 협업도 그래서 한간은 오리알이다. 근데 잘 되면은 좋은 건데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흐름에서 오리온은 본업이 좀 더 잘 되고 있기 재밌는 때문에 표현이네요. 예, 제가 생각하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채널 영업이 정상화된다면은 오히려 오리온 쪽의 수급이 좀 더 붙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양식품이 워낙에 강세를 띄었고 근데 대신에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이제 20% 이상까지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농심과의 격차, 영업이익률 농심은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에 대한 인상 효과가 또 추가적으로 있을 거고 거기에 농심도 이제 삼양식품처럼 불닭볶음면의 아류작이긴 하지만은 농심의 툰바라고 해서 불닭볶음면과 비슷한 유사한 맛있는 담백한 라면을 출시하면서 미국 LA에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한 가지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킬러 아이템이 단기간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삼양식품처럼 중간에 쌓이면 하나 정도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리온과 같은 경우도 비초비라고 해서 일본에서 지금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면서 초콜릿 비스켓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과자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킬러 아이템이 하나 정도 터질 수 있는 부분도 이게 삼양식품도 인플루언서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경기 방어주성 성격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매출 비중이 점차 증가되면서 K푸드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력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점도 우리가 부각의 시점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한 2%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로도 이제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점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오리온, 빙그레, 농심이 한 1.5%대 반등폭 그래도 시장에 대비해서는 강한 버티고 있다. 상승세를 좀 더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페어마켓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 이제 유한양행이라든가 알테오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백신 업체, 존슨앤존슨, 화이자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방어적 역할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지난주에 상당폭 잡음들이 많았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베링거 인게라인가의 그런 머크사와의 소송 이슈가 일부 있으면서 주가의 낙폭을 조금 이제 과대시킨 면도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비알콘선
간염 이 치료제가 사실 이제 기술 반환 이슈가 또 있으면서 낙차를 좀 키워놨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 수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시 수급이 돌아온다면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먼저 좀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는데 근데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커졌습니다. HLB도 이번에 병역요법 관련돼서 이제 뭐 FDA 관련 기대감이 일부는 있는데 주가 변동성이 과거보다 조금 더 일부 있었던 점도 우리가 우려스러운 점이라서 저는 바이오 쪽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코스닥 안에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2차 전지 쪽에서 일부 룸이 좀 채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룸이 일부 비었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이런 호재성 이슈 때문에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적 성격으로 본다면 음식료 업종들의 조금 더 메리트가 부각이 많이 된다. 그렇게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 방어주 하면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료 쪽이죠.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고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농심 쪽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쪽에서 본다면 유한양행이 학회 일정 앞두고 20일에 초록 공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전후로 해서 주가 움직임 다음 주에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